고유 모델은 외국에서 생산 시판된 일이 없는 새로운 설계의 차형을 뜻합니다. 그 차량 모델을 누가 설계했는지, 그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 변속기, 샤시 등 핵심 부품을 누가 개발했는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 작업을 완성차 업체가 온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를 독자 모델이라 합니다. 독자 모델이 아니더라도 고유 모델 승용차의 개발을 통해 완성차 업체의 기술 능력은 획기적으로 제고됩니다. 하나는 고유 모델 자체의 효과고 또 하나는 수출 지향성이 미친 효과입니다. 현대의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의 개발은 핵심 기술 대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스타일링 및 차체 설계는 이탈 디자인사의 기술 영역을 의뢰했습니다. 이탈 디자인사의 디자인 영역은 시작차, 프로토타입 카의 제작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엔진, 변속기, 후차축 등 동력 발생 및 동력 전달 장치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도입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엔진, 변속기, 후차축, 그리고 언더바디 샤시 플랫폼 및 플로어의 샤시, 레이아웃 설계 도면을 현대에 제공했습니다. 또 엔진 제조를 위한 주물 제조 기술 역시 미쓰비시에서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현가 장치인 서스펜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엔진 마운트, 냉각 및 배기 시스템 등 주요 샤시 부품들은 현대가 미쓰비시 랜서 차종을 분해하거나 부품을 도입하여 일일이 측정하여 도면화했습니다. 부족한 기술 자료는 기존의 코티나, 뉴 코티나 등 포드 사양을 응용하여 도면화했습니다. 요컨대 현대는 핵심 주요 기술을 모두 도입하였지만 이 기술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차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스스로 수행했습니다. 현대는 엔진의 차체 탑재, 차체와 샤시의 조화, 주요 부품의 작동 등에 걸쳐 제반 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과 시험을 반복 수행하면서 획기적인 기술 학습을 이룩했습니다. 일례로 차체의 형상과 구조가 미쓰비시 것과 달라서 차량의 분량, 배분 역시 달라졌고 그에 따라 제동 장치도 약간 설계 변경해야 했습니다. 도입 모델 자동차의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반면 고유 모델 자동차는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수출은 현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고 이에 각국의 환경 조건, 수요 조건, 안전 및 배기 규제 등을 충족하도록 기술 변화 및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수출용 고유 모델의 개발은 완성차 업체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수많은 기술적 과제를 수반하였고 현대는 그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기술 학습 및 기술 능력 개발을 획기적으로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미쓰비시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로 도입한 엔진이나 변속기를 고유 모델 차량에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노하우였지 엔진 본체의 설계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엔진 본체의 설계 기술은 별도의 학습 및 개발 과정에서 습득해야 했습니다. 주요 승용차 개발 과정에서 현대 기술 인력의 참여도를 수치화한 것을 보면 차체 설계 분야에서는 현대 측 기술 인력의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 비해 엔진과 변속기 분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현대는 고유 모델 승용차의 주요 구성 부분들을 자체 개발해 감으로써 단순한 고유 모델 생산에서 독자 모델 생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우선 현대는 1980년대 중반 소나타 개발에서부터 스타일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외부의 스타일링 용역을 발주했으나 해외 시장의 최근 유행 감각 등을 흡수할 목적이었지 스타일링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차체 설계는 1983년 스텔라 개발 때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1980년대에 외국에서 도입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가서는 독자 개발한 알파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의 알파 엔진은 동급의 혼다, 미라지 엔진에 비해 성능이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샤시 역시 1980년대 도입 기술을 자체 개발 기술로 보완하다가 1990년대 중엽부터는 독자 개발했습니다. 독자 모델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현대는 선진 자동차 메이커들과 실질적 경쟁 관계에 서게 되었고, 따라서 미쓰비시와 같은 완성차 메이커로부터 제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기술 도입 자체가 줄어들었고, 특히 미쓰비시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없어졌으며 모두 전문 기술 용역 업체들로부터의 기술 도입이었습니다. 결국 현대는 1990년대에 소형차와 준중형차에 이어 중형차의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었고, 이후에는 그를 대형차까지도 확장했습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여느 다른 후발국처럼 외국산 모델의 조립 생산 SKD, CKD에서 출발했습니다. 생산이 늘어날수록 부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1969년 정부가 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제휴선과의 협력이 결렬되면서 부품 국산화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1973년 정부가 중화공업화를 추진할 때 그 중심 산업으로서 기계공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공업에 대하여 수출 가능한 소형차의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외자 합작을 불허하고 신규 외제 차종의 도입을 금지하며 경제적 소형차에는 각종 금융, 세제, 행정 혜택을 주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중 기아와 현대가 그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먼저 기아가 독자 엔진을 탑재한 외국 모델 승용차를 생산하였으나 현대가 한국 업체 중 최초로 고유 모델 포니 승용차를 개발했습니다. 현대는 차체, 샤시,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해 외국 기술을 도입했으나 그를 결합해 새 모델의 차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기술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한국 자동차 공업은 1980년의 정치사회의 위기 속에서 수요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고 정부가 승용차 2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황의 한가운 데서 현대가 장기적 생존 전략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출용 소형차의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새 승용차 출시 단계에 때맞춰 열린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후 현대는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독자 모델 단계로 이행했습니다.
기아와 대우는 한 단계 늦게 현대의 경로를 추종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정부 정책을 가이드라인으로 한 기업의 대응 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요구가 있었고 기업이 그를 따르되 결국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과 기술진의 각고의 노력이 후발국 중 최초 유일의 자동차 공업 발전국을 낳았습니다.